아, 비를 맞고 있었구나. 착하지냐, 괜찮아. 떡집 할머니와 고양이. 새벽 5시. 30년째 이 골목에서 떡집을 하시는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둡습니다. 쌀가루 반죽하는 소리, 시루에 김이 오르는 소리. 할머니는 굽은 허리에 종종 걸음으로 다니시며 손은 쉬지 않습니다. 순떡이네.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생선집 김 사장이 지나가며 손을 흔듭니다. 요즘 딸은 어때? 김 사장의 물음에 잠시 멈칫하곤 다시 반죽을 만집니다. 잘 지내겠지. 짧은 대답이지만 더 묻지 않는 게 예의인 걸 김 사장도 압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떡을 사갑니다. 할머니, 가래떡 10줄 주세요. 인절미도 싸주세요. 설 명절이 다가오자 시장이 더 북적입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떡을 팔아온 할머니네는 떡을 사가는 단골 손님들이 꽤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정성으로 빚은 떡은 인기가 많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 시장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습니다. 할머니도 철문을 내리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해봅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걸어서 10분. 익숙한 길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어둡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죠. 할머니가 골목을 빠져나올 때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우산은 없습니다. 에이, 할머니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옹. 할머니는 걸음을 멈춥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들립니다. 야옹야옹. 할머니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봅니다. 골목 모퉁이. 젖은 박스 틈에 작은 생명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회색 털. 앞발만 하얗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더 크게 야옹합니다. 비는 점점 세지고 새끼 고양이의 울음은 할머니에게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습니다. 손을 뻗습니다. 고양이는 겁에 질렸지만 피하지 않고 할머니 품으로 들어옵니다. 작고 가벼운 무게입니다. 에고 춥지. 나비야,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일어섭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연립주택 2층. 거실엔 아늑한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내려놓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조심스레 털을 닦아줍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를 냄비에 데웁니다. 작은 그릇에 따라 고양이 앞에 놓습니다. 고양이는 조심스레 혀를 내밉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릇을 비웁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오래,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칩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딸의 모습, 열이 나서 밤새 보챘던 날. 할머니는 새벽까지 떡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일찍 등진 남편 대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시장 자판에서부터 시장 한편에 작은 가게를 꾸릴 때까지 본인은 아파도 일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다 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알기에 더 악착같이 굴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발밑에서 고양이가 작게 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딸의 기억이 스쳐간 자리에 빗물이 내립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명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집은 조금 덜 썰렁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고양이가 멀어졌던 딸과 자신의 오랜 과거를 이어줄 거라는 걸.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할머니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비. 하얀 앞발이 나비처럼 보였거든요. 데려온 날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나비는 할머니를 따라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서면 나비도 따라옵니다. 밥그릇 앞에서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사료를 담아줍니다. 나비는 고개를 숙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할머니 옆에서 나비는 웅크립니다. 착하지 나비야.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할머니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섭니다. 예전과 다른 아침입니다. 누군가를 남겨두고 나가는 아침이죠. 시장에 도착하면 김 사장이 기다립니다. 순떡이네, 고양이는 잘 있어? 응, 잘 있어. 할머니는 짧게 답합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습니다. 외로웠구만, 그동안. 김 사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만 움직입니다. 떡을 빚습니다. 김 사장도 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합니다. 나비는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할머니는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문을 엽니다. 딸 지은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왔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듯한 동작입니다. 할머니는 물을 따르러 부엌으로 갑니다. 지은은 거실에 앉습니다. 그때 지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회색 고양이.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묻습니다. 할머니가 물잔을 들고 나옵니다. 고양이. 그건 보면 알죠.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 지은은 나비에게 다가갑니다. 쪼그리고 앉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나비는 지은의 손을 킁킁 맞습니다. 지은은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순하네요. 응, 착해.
할머니가 말합니다. 지은은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드러운 표정입니다. 동물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지은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직? 왜요? 아픈 데는 없어요? 괜찮아 보이던데. 지은은 나비를 자세히 봅니다. 귀를 살피고 발바닥을 봅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보셔야죠. 예방접종도 시켜야 하고. 그래야겠지. 할머니는 짧게 답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거실 중앙 카페트에서 나비만 뒹굴거립니다. 지은은 일어섭니다.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어떻게 데려가려고요? 괜찮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지은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섭니다. 그럼 저 갈게요. 그래, 가라. 할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옵니다. 지은은 신발을 신습니다. 나비 잘 돌봐주세요. 지은이 말합니다.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나비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나비 옆에 앉습니다. 나비를 무릎에 올립니다. 병원 가야 하나? 할머니는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지은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내 작아지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오늘따라 집이 더 고요합니다. 나비는 그새 할머니 무릎에서 잠듭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은의 이름을 봅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습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나비가 밥을 먹지 않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모녀를 다시 만나게 할 거라는 걸. 사흘째입니다. 갑자기 어쩐 일인지 나비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사료를 바꿔봅니다. 캔도 열어봅니다. 나비는 냄새만 맡고 돌아섭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립니다. 나비를 안아봅니다. 전보다 가볍습니다. 숨소리도 약합니다. 나비야. 할머니는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나비는 눈을 감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춥니다. 떡을 빚다가도 나비 생각이 납니다. 김 사장이 지나가며 묻습니다. 순떡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입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비 어때요? 지은의 목소리입니다. 그냥 괜찮아. 병원 다녀오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직 안 갔어. 왜요? 제가 병원도 찾아드렸잖아요.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덩달아 지은이의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데려갈게요. 지은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무슨 고양이를 키워요. 내가 키운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비부터 찾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나비를 끌어내려 합니다. 나비야, 나와.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습니다. 나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할머니는 일어섭니다. 문을 엽니다. 지은이 서 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지은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비켜섭니다. 지은이 들어옵니다. 고양이를 넣을 케이지를 들고 왔습니다. 나비 어디 있어요? 침대 밑에. 지은은 방으로 갑니다. 쪼그리고 앉습니다. 나비를 불러봅니다. 나비는 천천히 나옵니다. 지은이 나비를 안습니다. 이런, 많이 말랐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동장을 엽니다. 나비를 넣으려 합니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병원 데려가야죠. 내가 데려간다니까. 언제요? 내일? 모레? 지은이 쏘아붙입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뭅니다. 엄마는 매번 왜 이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고양이 한 마리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데려온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할머니도 소리를 지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요. 지은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뭐든 혼자 하려고만 하고,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하고,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할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아파도 혼자 참으라고 했고, 외로워도 엄마는 떡만 만들었어요. 저보다 떡이 더 중요했잖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쥡니다. 그게 아니야. 어떻게든 나 혼자 너를 잘 키워보려고 그랬던 건데. 목소리가 낮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그러려고 떡 만든 거야. 저는 그게 외로웠다고요. 지은이 되묻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나비만 이동장 안에서 웁니다. 지은은 이동장을 듭니다. 병원에 데려갈게요. 엄마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지은은 돌아섭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할머니는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서 있기만 합니다. 지은은 신발을 신습니다. 이동장을 듭니다. 문을 엽니다. 엄마. 지은이 돌아봅니다. 나비 낳으면 데려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은 문을 닫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섭니다. 오래. 다리가 풀립니다. 주저앉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에 참았던 세월에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자식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텅 빈 거실에 나비의 밥그릇만 남아 있습니다. 물그릇도 그대로입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자던 자리를 봅니다. 지은이 앉았던 자리를 봅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지은의 이름을 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비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게 될 거라는 걸. 새벽 2시, 지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아니, 낯설지 않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비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디세요? 동물병원, 응급실, 어느 병원이요? 할머니가 주소를 말합니다. 금방 갈게요. 지은은 전화를 끊습니다. 옷을 챙깁니다. 집을 나섭니다. 한밤의 거리는 조용합니다. 지은은 택시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가로등이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밤새 열이 났던 날,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떡을 만들고 있었죠. 어린 지은은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택시가 멈춥니다. 병원 앞입니다.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할머니가 보입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엄마, 지은이 부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붉습니다. 왔니? 나비는요? 안에 있어. 수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셔. 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 똑딱. 할머니의 손이 계속 떨립니다. 지은이 봅니다. 할머니도 춥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왔습니다. 지은은 일어섭니다. 자신의 가디건을 벗습니다. 할머니 어깨에 덮어줍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됐어. 추우시잖아요. 지은은 다시 앉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이 묻습니다. 밤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천천히 말합니다. 택시 타고 왔어. 혼자요? 응. 지은은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는 앞만 봅니다. 무서웠어. 할머니가 작게 말합니다. 죽을까봐. 혼자 보내는 건 싫었어.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봅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지은은 손을 뻗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움찔합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습니다. 지은의 손은 따뜻합니다. 할머니의 떨림이 조금 멈춥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손은 계속 잡혀 있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수의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섭니다. 나비 보호자분이시죠? 네. 할머니와 지은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수의사가 미소 짓습니다.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수의사가 말합니다.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정말요? 지은이 묻습니다. 네. 수액 마치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조금 있다 데려가셔도 돼요. 수의사가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지은도 앉습니다. 다행이다.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그러게요. 지은도 말합니다. 30분 뒤 수의사가 나비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동장 안에 나비. 동그랗고 귀여운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습니다. 나비가 야옹 웁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섭니다. 새벽 4시. 하늘이 조금 밝아옵니다. 택시 잡을까요? 지은이 묻습니다. 조금 걸을래? 할머니가 말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습니다. 지은이 이동장을 듭니다. 죄송해요, 엄마. 지은이 말합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춥니다. 지은도 멈춥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냥 외면당했다고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지은을 봅니다. 나도 미안해.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몰랐어. 표현을 안 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가자. 할머니가 먼저 걷고 지은이 따라갑니다. 조용한 거리에 가로등이 길을 비춥니다.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정다워 보이는 밤입니다. 이동장 안에서 나비가 웁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나비가 핥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까워졌다는 걸 집에 도착하면 지은은 엄마와 함께 나비를 돌볼 것임을 압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집 거실을 뛰어다니죠.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털이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은이 주말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비 때문이었습니다. 약 먹이고 상태 확인하러 왔죠. 하지만 이젠 그냥 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토요일 아침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섭니다.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지은이 어릴 적 좋아하던 거예요. 팥소를 넣고 솔잎을 깔고 정성스럽게 빚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할머니는 손을 씻습니다. 문을 엽니다. 지은이 서 있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엄마, 나왔어. 왔니? 그래 들어와. 지은은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나비가 달려옵니다. 지은의 발에 몸을 비빕니다. 나비야, 잘 지냈어? 지은이 나비를 안습니다. 나비가 가르랑거립니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지은이 따라옵니다. 뭐 하세요? 송편?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내가 좋아하던. 응. 할머니는 짧게 답합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죠. 엄마, 제가 같이 도울까요? 지은이 손을 씻습니다. 할머니 옆에 섭니다. 할머니가 반죽을 떼어줍니다. 지은이 받아서 빚습니다. 서툽니다. 모양이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해.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반죽을 빚습니다. 힘을 빼. 네. 지은이 따라합니다. 조금 나아집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떡 만드셨어요? 지은이 묻습니다. 25? 할머니가 생각합니다. 내 아빠 돌아가신 후부터 그렇게 오래. 두 사람은 손을 움직입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합니다. 나비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 발치에 앉습니다. 올려다봅니다. 나도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말합니다. 지은이 웃습니다. 제가 줄게요. 지은이 사료를 담아줍니다. 나비가 먹습니다. 송편이 다 쪄졌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하나 먹어봐. 할머니가 송편을 건넵니다. 지은이 한 입 베어 물어요. 맛있다. 그래. 할머니도 하나 먹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봅니다. 웃습니다. 점심을 차립니다. 송편과 나물 몇 가지. 설이라 떡국도 끓여봅니다. 소박한 상입니다. 하지만 따뜻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말합니다. 네. 지은이 숟가락을 듭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엄마도 많이 드세요. 그래, 너도. 두 사람은 천천히 먹습니다. 나비는 창가에 앉아 있어요. 햇살을 받으며. 식사 후 지은이 설거지를 합니다. 할머니는 말립니다.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지은이 웃으며 답합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서서 봅니다. 월요일입니다. 할머니는 시장에 갑니다. 김 사장이 반깁니다. 순떡이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딸 자주 온다며? 할머니가 작게 웃습니다. 응. 주말마다. 김 사장도 웃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그렇게 주말이 반복됩니다. 지은은 계속 찾아옵니다. 때론 함께 떡을 만들고, 때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합니다. 해가 집니다. 할머니와 지은은 거실에 앉아 있어요. 나비는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부릅니다. 응, 저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할머니가 지은을 봅니다. 그래, 매주 와도 돼요? 좋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지은이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나비 덕분이네요. 뭐가?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거. 할머니도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그러게. 두 사람의 손이 스칩니다.
나비 위에서 창밖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밝아요. 불빛이 따뜻합니다. 세 식구가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와 딸, 그리고 나비.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국, 지은이 사온 반찬, 나비는 자기 그릇에서 밥을 먹어요. 세 식구의 저녁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지은도 압니다. 엄마의 사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작은 고양이 나비는 오늘도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가르랑거립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표현도 아니었어요. 그저 곁에 있는 시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침묵하는 시간, 그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